지난 10월 11일 암호화폐 시장 27조 청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트윗이 원인 중 하나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시장은 흔들립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이 왜 싸우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월 11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반격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바로 히토리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낸 겁니다. 히토리는 첨단 산업의 필수제입니다. 미사일, 반도체, 전기차, LED 디스플레이 모든 곳에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히토리의 90% 이상을 중국이 통제한다는 겁니다. 특히 정제 과정은 거의 100% 중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미국은 첨단 제품을 아예 못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관세 전쟁과 다른 점이에요. 관세는 가격을 올려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간접적 수단이지만 히토리 통제는 생산 자체를 멈추게 하는 직접적 공격이거든요. 실제로 2010년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문제로 충돌했을 때도 중국은 히토리 수출을 막아 일본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전례를 알고 있기에 이번 조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중국이 히토리 원소 수출을 74% 감소시켰더니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접었거든요. 이번에도 중국은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것이 이번 관세 대상 품목입니다. 상당수가 중간재입니다. 이는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재료에 관세를 매긴다는 뜻이에요. 이런 방식은 공급망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켜 단순히 중국뿐 아니라 미국 내 제조업, 소비자 가격에도 충격을 줍니다. 본인들도 피해를 보지만 이를 시행하는 이유는 공급망 리셋을 하기 위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중간재 공급망을 중국에서 동남아, 멕시코, 인도, 호주 등으로 재배치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 물건을 쓰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럼 중국에게 히토리 같은 걸로 협박당하지 않고 중국을 쉽게 견제할 수 있게 되니까요. 겉으로는 무역 갈등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훨씬 깊습니다. 이건 사실상 AI 패권 전쟁이죠. 미국은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통제해서 중국의 기술 진전을 늦추려 하고 중국은 히토리 통제로 미국의 제조와 방산을 압박하여 미국 뜻대로 되지 않게 하려는 거죠. 양측이 서로의 명주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장 접근권이 무기입니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고 달러를 통제하죠. 반면 중국의 무기는 공급망이에요. 히토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거든요. 요약하자면 미국은 수요를, 중국은 공급을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까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불리합니다. 트럼프에게 주식시장은 성적표입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패배합니다. 히토리 공급이 끊기면 미국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주식시장은 내리꽂고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지게 됩니다. 중국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히토리 카드를 꺼낸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불리합니다. 중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최대 소비국인 미국이 시장을 막으면 생산한 제품이 재고로 쌓이고 부채가 늘어나죠. 그리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미국은 히토리 대체 공급망을 언젠간 만들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독점력은 약화되고 중국의 무기도 사라지죠.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도 핵심 광물 동맹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건 향후 5에서 10년간 글로벌 공급망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장기 전략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급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AI 첨단 칩은 계속 제한하지만 9세대 반도체는 예외를 허용하고 중국도 히토리 전면 금지 대신 일부 산업용 쿼터는 열어두는 방식을 취하겠죠. 완전한 화해가 아닌 관리되는 갈등, 통제 가능한 불안정성 상태로 가는 겁니다. 역시나 며칠 전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다음 주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를 만난다고 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미중 대면 협상이 재개된 거죠. 11월 관세 시행을 앞두고 만난다는 건 적어도 일방적인 충돌은 피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이런 타이밍 협상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런 협상은 실질적 해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벤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양국 모두 단기적 목적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증시 안정, 중국에게는 시장 불확실성 완화가 필요하거든요. 이와 동시에 미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중국은 역의 위안화 수합을 확대하는 식으로 금융 전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무역 전쟁은 금융, 통화 전쟁과 맞물려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10월 11일 27조 청산 사태,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전쟁은 미중 AI 패권 경쟁, 히토리 대 반도체 대결입니다. 이런 거시 충격은 앞으로 단발적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6에서 2028년 사이 미 대선, 중국의 성장 둔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겹치면서 불안정성의
불평의 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어요. 정보 격차가 곧 투자 격차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정보를 빠르게 취하고 시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정보 공유 채널에서는 시장의 유의미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이니까 오셔서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설명란 링크 확인하세요.